안녕하세요. 가천대 길병원 비뇨학과 김광택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대학병원에 있다 보니까 발기부전 치료제를 개원가 선생님들만큼 아주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마 개원가 선생님들이 많이 사용하실 것 같고, 실제로 대학병원에 발기부전 치료받고 싶어서 왔어요, 혹은 발기부전 치료제 주세요라고 제일 처음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다 보면은 약간 오해도 있고, 또 이제 저도 바쁜 의뢰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리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오늘 요 발기부전 치료제를 한번 말씀드릴 거고, 제목을 제가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 양대 산맥이라고 했는데, 뭐 눈치 빠르신 분은 아실 텐데 어떤 게 양대 산맥일까요? 엄밀히 이제 그 비온 뒤에도 이 발기부전 치료제에 대해서 이제 여러 그 콘텐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고를 좀 하긴 했는데, 오늘 사실 슬라이드는 거의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말씀드릴 거고, 이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성분명, 상품명으로 이제 의사들이 많이 구별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성분명은 제일 처음에 이 약을 개발한 회사에서 어떤 성분으로 개발했는지를 이제 표기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비아그라는 실제로 실데나필이라는 약으로 성분명이고, 화이자에서 이제 1998년도에 이제 개발을 했었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제 실데나필이라는 약이 있고, 그 중에 그 상품이 하나가 비아그라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성분명하고 상품명을 잘 구별하는 게 필요하고, 사실은 환자분들이 그 약을 이 발기약뿐만 아니라 전립선 비대증이나 이런 배뇨장애를 가지고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다른 병원에서 어떤 약을 먹고 있었다 이런 거를 이제 가져오시는데, 제일 이제 당황스러운 거는 약 봉투만 딱 가져오시는 거예요. 약 봉지만 가져와 가지고 나 이런 약 먹고 있어 이렇게 하는데, 정말 약은 수십, 수백, 수천, 수만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쓰는 약은 저도 이제 약 모양을 알지만, 똑같은 성분이지만 다른 회사에 만든 경우 이 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모양만 보고 우리가 약 이름을 알기는 힘들다.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실 때는 그 약 처방전을 항상 발급받으면 처방전 사진 찍어 놓는 습관을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혹은 약국에서 처방했을 때 이 종이 봉투에 약 이름이 다 써 있잖아요. 거기 자세히 보면 이제 성분명도 써 있기도 하고 상품명만 써 있기도 한데, 그 약 봉투를 찍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핸드폰 요즘은 다 잘 돼 있고 카메라도 잘 돼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본인이 처방받는 약을 사진 찍어 놓는 습관을 길러 놓으면 좋다. 그냥 약만 떨렁떨렁 들고 가면 의사들이 잘 모를 수 있다. 물론 그것도 시간을 들이면 여러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뭐 원형인지 무슨 글자가 써져 있는지 십자가 표시가 있는지 절반으로 나눠져 있는지 이런 걸 가지고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바쁜 의뢰 시간에 그 뭐 10분 뭐 넘게 들여가지고 그 약을 찾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서로 의사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환자분이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런 팁을 제가 이제 알려드린 거고요. 또 이제 약에는 오리지널이 있고 제너릭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카피약인데, 오리지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아그라, 화이자사에서 나온 비아그라가 오리지널 약이 되겠고요. 이게 이제 특허가 만료되면은 그 그러니까 제조 방법, 뭐 제조 분자식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공개가 되면서 각 회사들에서 똑같은 약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제너릭, 복제약, 카피약 이렇게 얘기를 하고, 카피약이라고 해서 뭔가 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 카피약도 이제 여러 가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거쳐서 오리지널 약과 거의 비슷한 그런 수준으로 이제 약을 만들어야만 허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약과 제너릭 약은 기본적으로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 실데나필
그래서 실데나필이 성분명이 되고 그 상품명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약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아그라가 이제 특허가 풀리면서 그 뒤로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게 88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엄청 많죠. 누리그라, 해피그라 등등 또 생그라 뭐 굉장히 많은 약들이 나와 있고요. 타달라필 이런 이제 영어로 이제 타달라필이라고 썼고 이게 이제 성분명이죠. 이건 릴리사에서 만들었었는데 그 대표적인 이제 상품명이 시알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특허가 만료가 되면서 이제 구구, 뭐 센돔, 타오름, 뭐 시알롱기, 푸드림 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뭐 종수가 200가지가 넘어요. 그래서 저도 다 외울 수도 없고 제가 처방을 하는 약이 뭐 이제 보통은 이런 카피약들이 수백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뭐 5가지 이내겠죠. 그래서 그런 약을 처방을 하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알리스나 구구나 센돔이 기본적으로는 비슷한 약이다. 대동소이한 약이다. 왜냐? 성분이 똑같기 때문에. 예. 그렇게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양대 산맥이 되겠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격 차이요. 가격 차이 굉장히 크죠. 비아그라 오리지널이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100ml가 15,000원이 넘었었거든요. 100mg이. 근데 지금 조금 싸지긴 했는데 어찌됐건 이 88정이 이제 한미약품에서 나온 건데 이 실데나필의 시장 점유율 지금 1등인데요. 보통 이게 아마 5,000원, 6,000원 이 정도 할 겁니다. 근데 싼 약은 2,000원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대비 뭐 많이 비교하면은 한 7분의 1, 뭐 적게는 한 3분의 1 그 정도로 카피약이 싸고요. 시알리스도 5mg짜리 제일 저용량을 보면은 이게 한 알에 5,00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구구나 센돔 이런 거는 뭐 이제 이게 비급여약이다 보니까 약국마다 좀 약가를 다르게 책정할 수 있는데 보통 뭐 1,200원에서 1,500원 정도. 그러니까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로 약이 싸죠. 그래서 시알리스 5mg을 매일 한 달 동안 매일 먹으면 5,000원짜리를 매일 먹으면 15만 원인데 센돔을 매일 먹으면은 한 4만 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36,000원이고 한 달 1년 내내 먹어도 40만 원 좀 넘는 수준인 거고 그렇다면은 보약으로 먹을 만한 그 정도 투자할 만한 비용이 되겠다. 크게 부담이 없는 거죠. 옛날에는 한 달 약값이 15만 원이고 1년이면 18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카피약을 먹는다면은 한 달에 한 3만 5천 원, 4만 원, 1년 해봤자 50만 원 안쪽이니까 뭐 가격 이런 부담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또 하나 이제 오해가 용량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거 제가 잠시만요. 이거 제가 수정을 바로 하는 게 낫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비아그라 각각의 최대 용량을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아그라는 100mg이 최대 용량이고 시알리스는 20mg이 최대 용량이고 동아제약에서 나온 자이데나 자랑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오리지널 약이 2가지나 나왔거든요. 그래서 자이데나는 200mg이 최대 용량, 엠빅스는 SK제약에서 나왔는데 이게 100mg이 최대 용량입니다. 그래서 비아그라 100하고 시알리스 20이 어떻게 보면은 동등한 거고요. 비아그라 100하고 자이데나 200이 또 동등한 거고 그래서 최대 용량을 따져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약간 오해하실 때가 있거든요. 나는 비아그라 50이나 100으로도 잘 발기가 안 되는데 시알리스 20을 준다고 그러면 아니 이렇게 저용량을 나한테 주는 100으로도 안 되는데 20까지 뭐 효과가 있겠냐? 택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비아그라 100과 시알리스는 이제 20이 이제 동가가 되는 거고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자이데나가 이제 오히려 숫자는 200으로 크니까 심리적으로는 조금 뭐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최대 용량을 좀 알아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발기부전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자가 좀 민감한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동물이라고 표현해서 그런데
어쨌든 인간도 동물이니까요. 남자가 더 민감한 동물이다 라는 말에 저는 사실은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 발기라는 게 굉장히 파트너 관계, 뭐 어떤 파트너가 상처 주는 한마디 이런 걸로 발기부전이 생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하고, 또 이제 남자가 이 자신감이 떨어지면은 잘 되던 분들도 한번 자신감이 떨어지면은 이게 심각한 발기부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발기부전 치료제는 이 남자의 자신감을 상승시켜서 자존감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발기를 잘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치료제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사실 뭐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요 세 가지가 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양하게 이제 말씀드릴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이제 질문이 아마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오늘 강의는 좀 가볍게 얘기할 거고, 제일 중요한 핵심은 이렇게 각 약들의 최대 용량을 알았으면 저는 좋겠고요. 시알리스가 이제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이게 배뇨장애, 하부요로 증상에도 이 적응증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전립선 비대증이나 이 과민성 방광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한테 이 시알리스 5mg,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시알리스 5mg이 아니라 타달라필 5mg이죠. 성분명으로 얘기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타달라필 5mg을 굉장히 많이 처방을 하고요. 또 전립선 암 수술을 하신 경우 저희가 전립선 암, 예전에 제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립선 주위로 혈관뿐만 아니라 발기 신경들이 지나가는데, 수술을 하면 그런 신경들이 조금 다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재활을 도와준 의미에서 이런 타달라필 5mg을 굉장히 이제 매일 쓰는 거고, 뭐 5mg으로 좀 부족하다 그러면 10mg을 매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비아그라와 시알리스의 차이점, 이건 사실 굉장히 앞에 많은 콘텐츠에 다 설명을 하셨는데, 뭐 짧게 말씀드리면은 비아그라는 짧고 굵고요. 시알리스는 좀 가늘고 좀 긴 편입니다. 그러니까 비아그라는 빨리 피크에 올라가서 빨리 효과를 발휘하고 빨리 사라지고, 시알리스는 좀 천천히 올라가서 오랫동안 효과가 유지되고 천천히 사라지는. 그래서 비아그라는 한 6시간 정도 대략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시알리스는 보통 24시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알리스는 이제 하루에 하나씩 먹는 요법이 이제 많이 널리 지금 퍼져 있는 거죠. 비아그라는 하루에 하나씩 먹어봤자 효과가 금방 6시간이면 사그라들기 때문에 나머지 18시간은 이제 커버를 못 해주는 거죠. 자이데나도 약간 요 약의 중간이에요. 자이데나도 약간 이 지속 시간이 한 12시간 가까이 돼가지고, 자이데나도 데일리로 이렇게 하루에 한 번 먹는 요법을 쓰기도 합니다. 엠빅스는 특징이 필름형이에요. 그래서 필름이 이게 혀 위에 녹여서 먹기가 편한 거죠. 그래서 무리 없이도 먹을 수 있고 휴대하기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고, 그래서 이제 필름이 이제 엄청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각 그런 제품들도 다 필름 제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필름이 조금 더 비싸요. 가격이 한 30%, 20-30% 정도 같은 제형이라고 하면, 같은 용량이라고 하면 비싸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이 선택해서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을 한 번씩 받아볼까요? 예. 그래서 해피바이러스님께서 요즘 1위는 무엇인가요? 사실 제가 이제 슬라이드 되게 많이 준비했다가 뺐는데, 아까 제가 쓴 게 사실 여기에 지금 그 순위 높은 애들 거의 5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는 오리지널 약이면서 비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오리지널을 먹어야지 직성이 풀려, 오리지널이 효과가 그래도 좋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이렇게 오리지널을 찾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매우 드물게 저도 처방하게 하지만, 가격을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그분들도 호기롭게 오셨다가 그럼 조금 싼 걸로 먹을게요, 이렇게 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체 모든 발기부전 치료제의 탑3가 지금 이 88, 99, 샌돔 이 세 가지 약입니다. 88과 99 이름 참 잘 지었죠. 다 한미약품에서 만든 약이고요. 뭐 88세까지 팔팔하게, 또 이거는 이제 99세까지 또 잘 된다, 뭐 이런 다양한 뜻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샌돔은 좀 뭐 센놈 이런 거를 좀 이렇게 했고요.
뭐 타우르 이런 약도 많이 나오고 있고 굉장히 많은 약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마케팅이 또 되게 굉장히 그래서 중요하죠. 그래서 88이나 99는 약간 이게 이 발기부전 치료제의 대명사처럼 지금 이제 자리를 잡아서 다른 카피약들에 비해서 가격은 조금 비쌉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아예 88 주세요, 99 주세요 하고 이렇게 딱 지정해서 원하시는 경우는 저도 그걸 드립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발기부전이라는 건 굉장히 심리적인 거에 좌우를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먹으면 난 잘 돼 라는 확신이 있으면은 진짜 이 플라시보 이런 정신적인 심리적인 상승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뭘 먹었을 때 확실히 효과가 좋았다. 그러면 저는 그 약을 가급적 드리는 편입니다. 너무나 재밌게도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같은 성분인데 같은 성분이면은 효과도 비슷하고 부작용도 비슷해야 되는데 묘하게 부작용이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세 가지를 썼는데 샌돔을 먹으면 나는 부작용도 별로 없고 효과도 괜찮은데 구구만 먹으면 이렇게 뭐 홍조가 있다든지 뭐 근육통이 온다든지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100%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같은 성분 같은 용량이라도 이 회사 혹은 제형에 따라서 약간의 이 차이가 있고요. 이 선호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죄송한데 또 그 알약으로 먹냐 필름으로 먹냐 이런 거에도 이론적으로 똑같아야 되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해보냐면 자기 몸 가지고 다양하게 실험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약이 굉장히 많은데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말고 그래서 저는 막 4개, 5개 처방해 드릴 때 있거든요. A부터 뭐 E까지 있다고 A 약도 한번 먹어서 시험해보고 B도 먹어보고 그래서 A, B, C, D를 한 2번에서 뭐 6번 정도씩 이렇게 드려가지고 한 번 가지고 또 판단하기 힘드니까 여러 약을 먹어서 나한테 어떤 약이 가장 효과가 좋으면서 부작용이 적은지 그거를 자기 몸을 가지고 실험을 한 다음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 약으로 쭉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드려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해피바이러스 님이 요즘 1위는 무엇인가요? 라고 대답했을 때 88이랑 99 샌돔 요게 탑3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고요. 복제약은 어떻게 보세요? 완전 똑같은 거 아니면 뭐 이것도 이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론적으로는 이게 이제 어떤 약효가 100이라고 하면은 그 약효 범주가 80에서 120 사이에 들어오면은 이제 거의 동등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잠시만요. 그래서 100% 완전 똑같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겠고 이게 이제 가격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저렴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오리지널이 굉장히 비쌀 때 뭐 각각 이제 비아그라 100ml도 15,000원이 넘고 시알리스 20ml도 15,000원이 넘고 이런 시절에는 이제 이 가짜 약들 뭐 지하철역이나 어디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떠도는 약들을 많이 사서 구매하셨었는데 지금은 카피약들이 나오면서 워낙 가격이 저렴해서 이런 약을 그냥 정식으로 발매된 약을 먹어도 비용 부담이 별로 없는데 그런 가짜약, 짝퉁약을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가짜약이랑 짝퉁약이 무서운 이유는 이 용량이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거는 너무 과하게 많고 어떤 거는 과하게 적어서 보통은 좀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가짜약이 효과가 좋다 이런 분도 있는데 그거는 정량이 아니고 20이라고 써있지만 실제로는 40, 60, 80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당장 발기부전의 효과는 약간은 좋을지 몰라도 생각지도 못한 이 심혈관계 부작용 혹은 뭐 얼굴 홍조 이런 부작용들이 심해질 수 있다. 그래서 짝퉁약은 절대 금물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진님께서 정상인이 비아그라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 풀리나요? 그렇진 않고요. 이제 저희가 강직도를 보통 70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70이면은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80, 90, 100은 너무나 이제 기둥이 단단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 고등학교나 대학생 때 이렇게 어렸을 때 20대 전후에 생각해 보면 그때는 뭐 70 아까 말한 그런 삽입하는 게 기본적인 거고 정말로 그때는 80, 90까지도 본인의 최대 용량을 넘어서는 그런 발기력이 됐으면 이제 나이가 들면서 70 유지하기도 쉽지가 않은 거죠. 70대 강직도를 유지하기도. 그러면서 이제 50, 60으로 삽입이 되긴 되는데 뭐
계속 관계할 때 자꾸 이렇게 정상적으로 삽입하고 나서 이런 정상적인 관계를 갖는데 좀 쉽지가 않다. 그런 경우 이제 비아그라나 시알리스를 먹으면 다시 50, 60으로 줄어들었던 발기 강직도를 70 이상으로 이제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느꼈던 그런 감을 다시 느껴주게 해주는 거고, 정상인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기는 너무나 몸 관리를 잘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뭐 대학생이, 발기가 잘 되는 대학생이 먹으면 조금 더 세지는 효과는 있다. 예. 그리고 근데 안 풀리냐? 그렇진 않고요. 사정을 하면 풀리게 돼 있어요. 근데 불응기라고 하죠. 한번 남자는 사정을 하게 되면은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뭐 몇십 분에서 뭐 몇 시간까지 이렇게 다시 발기가 삽입할 정도로 발기가 안 되는 그 기간을 우리가 불응기라고 하는데, 뭐 젊었을 때야 그 시간이 뭐 10분, 20분 이렇게 짧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제 불응기가 점점 길어지거든요. 그럴 때 이런 발기부전 치료제들이 그 불응 시간을 짧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계를 예전에는 사랑하는 연인이랑 뭐 여러 번 했었는데 지금은 한 번밖에 안 돼. 그랬을 때 이제 2번, 3번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인과 부부 간의 금술도 좀 좋아질 수 있고, 또 남자가 이제 거기서 이제 자신감을 가지면 실제로는 비아그라를 뭐 없는 상황에서도 잘 된다거나 그런 심리적인 상승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안 풀리냐? 그건 아니고 관계 가진 후에 다시 풀린다. 예, 근데 다시 잘 발기가 되게 해준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참고로 질문은 그냥 받을게요. 면발의 왕자님께서 제가 면, 음식, 밀가루 음식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런 음식을 많이 먹으면 각종 항임병에 걸린다고 주위에서 잔소리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혹시 이것이 먼 미래 발기부전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다이렉트로 그 밀가루 자체가 발기부전을 일으킨다는 것은 조금은 말은 안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밀가루로 된 면, 쌀가루로 된 떡이나 이런 뭔가 곡물을 정제한 가루로 낸 것들은 당뇨를 유발하기가 쉽죠.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서. 그래서 장기적으로 만약 이제 이게 당뇨를 유발한다, 혹은 중성지방이나 이런 지질 이상을 일으킨다, 그러면 이게 다 발기부전에는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신선한 채소, 그 다음에 음식을 골고루 드신 분과 이런 면 요리만 중점적으로 먹은 분들이 똑같은 사람을 가지고 10년, 20년을 계속 그렇게 식생활을 했다면 당연히 면을 열심히 먹은, 면만 주로 먹은 분이 훨씬 발기에는 불리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최상기님께서 저는 50mg 혀에 녹여서 먹는 게 있는데 100 효과를 잘 모르겠어요. 100 먹어도 될까요? 질문이 조금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50mg이라고 하면은 비아그라 계열의 이 실데나필의 50mg을 먹을 수도 있고, 엠빅스, 미로데나필 50mg을 먹을 수도 있는데, 50을 먹어서 충분한 효과가 나왔으면 굳이 100으로 갈 필요가 없죠, 첫 번째. 근데 이제 50을 먹었는데 50으로는 효과를 봤는데 100mg을 녹여서 먹었을 때 효과가 없었다? 사실은 그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게 근데 이제 발기라는 거, 이 파트너와의 성관계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변수가 있거든요. 그날 내 컨디션, 또 내가 그날 파트너하고 지금 이 심리적인 교감이 잘 됐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이 삼겹살이나 지방 덩어리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이런 약들이 잘 흡수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50을 먹어도 어느 날은 약간 공복에 음식을 담백하게 먹은 상태에서 먹으면 효과가 빨리 나고 최대 효과가 잘 나는데, 삼겹살을 많이 드시고 이걸 먹으면 똑같은 상황인데도 발기가 안 되는 거예요.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50이 먹을 때랑 50은 효과가 좋았는데 100 먹을 때 의외로 효과가 적었다. 그때는 그런 본인이 식사를 한 거는 뭐였는지, 또는 지금 파트너하고 충분한 이런 교감이 안 됐는지, 이런 거를 살펴봐야 될 거고요. 또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이 발기부전 약들이
그냥 먹기만 하면 발기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문제인 거죠. 아무 자극도 없고 아무런 상상도 안 했는데 그 약을 먹고 갑자기 발기가 되면 오히려 낭패죠. 이렇게 툭 튀어나오고 그런 문제잖아요. 뭐 시각이든 청각이든 촉각이든 뭐 상상이든 어떤 터치든 이런 자극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약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만 기다린다고 감이 떨어지나요? 뭐 운 좋게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아니라 그러면은 감을 먹으려면 감을 따로 감나무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잘 올라가게 해주는 거죠. 이 약이. 잘 못 오르던 나무를 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인 거예요. 근데 나무에 오를 생각조차 안 하고 있으면 이 약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예. 적절한 비유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해피바이러스님께서 저용량 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제가 많이 쓰고 있는데 이 타달라필 이게 이제 시알리스 99 샌돔 대표적인 건데 이거 말고도 제가 많이 쓰는 게 뭐 시알롱기, 타우르, 포드림 뭐 다 똑같은 약이에요. 이게 5mg 요법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이제 심지어는 그 배뇨장애의 허가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시알리스 5mg을 매일 먹으면 발기도 잘 되죠. 소변도 잘 보죠. 그리고 심지어는 소변 보고 그 이제 바지춤을 올리고 속옷을 올렸는데 묻잖아요. 팬티에. 남자분들 경험 많이 있으실 거예요. 소변 보고 나서 딱 옷을 올렸는데 팬티에 소변이 묻는 거죠. 굉장히 찝찝하죠. 그런 증상까지 줄여줍니다. 그래서 이 시알리스 5mg이 저는 뭐라고 말하냐면 남성의 만병통치약이다. 그렇게 사실은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발기에도 도와주죠. 소변도 잘 보게 하죠. 속옷도 깨끗하게 하죠. 그러니까 사실 안 쓸 이유가 없죠.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력만 되면. 예. 그래서 발기부전뿐만이 아니라 전립선 비대증으로 오셨을 때 전립선 비대증 약이랑 시알리스 5mg을 같이 처방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시알리스 5mg만 단독 처방해도 소변 줄기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뭐 과민성 방광 이런 증상도 좋아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립선 암 수술하고 나서 시알리스 5mg을 그냥 꾸준히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발기가 잘 될 수 있게 약해졌던 발기력이 회복될 수 있게 5mg로 약하면 10mg로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매일 먹는 게 이제 좀 너무 나는 과하고 좀 힘들다.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발기가 잘 돼서 좋기도 하지만 쓸데없이 잘 돼서 괴롭다. 그런 경우는 이틀에 한번 드시라고 돼요. 왜냐하면 이게 36시간까지 효과가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시켜드리기도 합니다. 파주 스타렉스님이 지하철 화장실 비아그라 광고 많은데 그것은 더 싸게 살 수 있는 걸까요? 제 생각엔 별로 안 쌀 것 같아요. 옛날에나 오리지널만 있을 때는 샀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카피약들, 복제약들이 워낙 싸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 경쟁이 별로 없으니까 아예 저거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질문 볼까요? 해피바이러스님께서 혹시 두 개를 같이 먹으면 효과가 2배인가요? 아무래도 효과가 좀 더 시너지즘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시알리스 5mg을 기본적으로 깔고 비아그라 50이나 100을 뭔가 내가 오늘 본때를 보여줘야 될 때 그때 한 번씩 같이 드시라고 전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이제 시알리스 5mg을 매일 먹다 보면 이게 새벽 발기도 되고 남자가 자신감이 폭발하거든요. 이게 뭐라고 말씀드리자면 잘 되는데 안 하는 거랑 잘 쓰질 않아서 못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내가 일단 잘 선다는 이런 자신감을 갖게 해놓고 그때 비아그라 50이나 100을 쓰면 이게 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이미 안정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병용요법을 하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시알리스 5를 쓰면서 자이데나 뭐 100이나 엠빅스 50을 같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 써볼 수 있는 거예요. 시알리스는 효과가
뭐 적게는 18시간에서 많게는 36시간까지 가니까 이걸 매일 먹으면 몸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내가 오늘은 조금 더 강했으면 좋겠다. 혹은 5mg으로도 예전보다는 발기가 잘 되지만 조금 더 셌으면 좋겠다 할 때는 50mg을 드시라고 얘기하고요. 비아그라 50이나 100을 추가로 드시라고 하고,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시알리스 5를 매일 먹다가 그날 하루는 10이나 20으로 용량을 올려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본인 몸을 가지고 다양한 조합을 실험해보는 거죠. 그래서 뭐 큰일 안 나거든요. 다만 부작용은 주의해야 되죠. 이 발기부전 치료제의 기전이 뭐냐면 우리 음경이 혈관 기둥이거든요. 그 혈관 기둥이 이 혈관 내피세포에 작동을 해서 이 기둥이 잘 이완해서 피가 쫙 몰려 들어온 다음에 그놈들이 못 빠져나가게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혈관 확장제인데, 그 혈관이 뭐 음경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뇌에도 있고 얼굴에도 있고 피부에도 있고 코에도 있고 눈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혈관이 되면 눈이 충혈될 수 있고, 코의 혈관이 늘어나면 코가 막힐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안면이 홍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이 머리를 싸고 있는 이 두피 혈관들도 늘어나면 두통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한 10명 중에 2~3명 정도가 이런 증상을 호소하고, 시알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대인료법을 드시다 보면은 근육통, 이상하게 허리가 아프다, 어디가 이제 몸이 쑤시네,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다른, 여기 나와 있는 이제 4대 약 중에 다른 걸로 한번 갈아타 보는 거고, 아까 또 묘하지만 같은 시알리스 5mg, 그러니까 타달라필 5mg이어도 다른 회사 걸 해보면은 또 괜찮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꼭 이 환자는 타달라필 5mg을 써야 된다. 그럴 때 한 3개 회사를 거를 같이 들여보는 경우가 있어요. 한 10개씩 들여서 각각으로 한 열흘씩 드셔보시라. 그래가지고 어떤 게 내 몸에 가장 잘 맞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환자분 원하는 걸로 해드리겠다. 이렇게 하면 생각보다 이제 환자분들 만족도가 올라가죠. 그래서 2개 같이 먹으면 효과가 2배인가? 2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승 효과는 있는데, 주의해야 될 건 최대 용량을 2개를 같이 먹는 건 사실은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알리스 5에 비아그라 50, 뭐 시알리스 5에 비아그라 100은 뭐 5가 이제 작은 양이니까 해볼 수 있는데, 아니면 시알리스 10에 비아그라 50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시알리스 20에 비아그라 100은 좀 과한 용량이다. 근데 환자분들이 욕심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실험해보시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것까지 뭐 의사가 통제할 수는 없지만 의학적으로는 권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젊은 사람들도 발기부전 겪는 경우가 많나요? 있죠. 요즘 젊은 친구들도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여자친구 한 마디가 되게 중요해요. 너 이렇게 안 단단해? 너 오늘 뭐 별로다? 너 제일 처음 만날 때보다 요즘 별로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남자들이 엄청 이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한번 발기부전이 오면 계속 관계 가질 때마다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이런 약의 도움을 일단 받아서 자신감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요즘 젊은 친구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젊은 분들도 발기부전 약 타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고소한 쌀과자님께서 제가 히말라야 산맥을 오르려고 준비하는 중에 고산병이 비아그라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비아그라 고산병이 좋은 건 정말 궁금합니다. 저희 위에 제가 이제 옛날에 은사님으로 모셨던 선생님 중에서도 이 히말라야 네팔 갈 때 이 비아그라 많이 챙겨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게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이게 원래 폐동맥 고혈압, 뭐 협심증 이런 약으로 치료한 건데, 그 약의 효과는 별로 없었는데, 그 이제 심장 질환 쪽에 효과는 별로 없었는데, 이 약을 계속 먹였더니 환자들이 쓸데없이 발기가 막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런 부작용이 있네 이랬다가 발상의 전환을 한 거죠. 아예 방향을 틀어서 심장이나 이 폐동맥 고혈압이 아니라 발기부전으로 써보면 어떨까 해서 이게 메가히트작이 된 건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렇게 고산병에 이제 조금 더 호흡을 원활하게 한다는 거죠. 이 폐혈관들을 좀 확장을 시켜줘가지고. 그래서 뭐 운동하기 전에 드시는 분도 있고요. 뭐 수영, 뭐 자전거 오래 타고 마라톤 하기 전에 먹는다는 분도 있는데, 의학적으로 저게 허가를 받은 사항은 아니라서 저거 뭐 제가 뭐
추천한다 아니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뭐 이것도 저용량으로 한번 본인이 테스트해 보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용량 비아그라도 이제 안 썼지만 25짜리도 있긴 한데 50을 먹어보고 본인이 등산할 때 어떤지 한번 효과를 느껴보고 괜찮다면 먹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의사가 그 용법으로 처방하지는 않습니다. 예. 예. 키보드 파이터 그럼 발기부전을 비뇨기과 아니라 정신과에서 자신감 그럼요. 시민성 발기부전은 이런 이 심리치료 이런 걸로도 당연히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신과에서도 여기 보면은 비욘드의 정신과 전문의께서도 지금 이런 그 성기능장애 성클리닉 하시는 분이 강의하신 거 제가 몇 번 봤는데 정신과에서 치료할 수 있죠. 발기부전약의 부작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혈관 확장제다 보니까 안면 홍조, 두통 웃기죠. 두통도 이제 머리 이 혈관이 늘어나면은 편두통이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 막히거나 안구 충혈, 눈이 빨갛게 되고 막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약간 현기증, 어지럽다. 그 다음에 심장이 약간 두근두근하다 이런 느낌도 받으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약이랑 같이 먹으면 안 되냐면 우리가 최근에 이제 협심증, 심근경색이 있었던 분들, 6개월에 뭐 뇌졸중이나 이렇게 뭔가 혈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분들은 어쨌든 이게 혈관을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안 먹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협심증에 쓰는 약이 그 질산염제제가 우리 막 영화 보면 갑자기 가서 하면서 막 화장실에서 급하게 약 꺼내서 먹잖아요. 그게 심장 혈관이 쪼그라들어가지고 관상동맥이 쪼그라드니까 심장에 피가 잘 안 가서 피를 펌프질을 잘 못하기 때문에 혈관을 약간 이완시켜주는 관상동맥 이완제거든요. 그러면 이게 혈관이 이완되니까 심장에 피는 잘 가지만 혈압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비아그라나 시알리스도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어서 이제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하게 또 혈압이 떨어지면은 심혈관계에 이제 큰 이상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협심증에 쓰는 질산염하고는 아예 쓰지 말라고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처방을 하면 경고 메시지가 뜹니다. 지금 이 환자는 질산염 제제를 먹고 있어서 이런 발기부전 치료제를 같이 사용할 수 없는데 그래도 처방하시겠습니까? 라고 의사한테 경고를 주죠. 그럼 의사가 무서워서 처방을 잘 못하죠. 네, 그렇습니다. 발기부전이 아니라 발기부전약으로 예방이 가능한지 이게 약간 치료 효과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이 약을 꾸준히 쓴 사람과 안 쓴 사람의 이제 나이가 들면서 혹은 전립선 암 수술한 다음에 이 음경이 약간은 작아지거든요. 그 작아지는 효과가 예방되는지 검사를 했더니 연구를 했더니 실제로 이 시알리스를 매일 꾸준하게 먹었던 사람이 약을 안 먹거나 비아그라나 시알리스를 이렇게 단발로 먹었던 사람에 비해서 음경이 축소되는 효과가 확실히 적었어요. 그러니까 반대 말하면 음경 길이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발기가 안 됐을 때조차도. 그리고 이제 발기가 됐을 때도 당연히 유지가 더 잘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예방 및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부작용은 본인이 최적의 조합만 찾으면 견딜만 하면, 그래서 사실 저는 몇 년 동안 매일 저한테 와서 처방받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예. 탁구의 왕자님이 하루에 3, 4시간 일주일에 5회 정도 탁구 운동을 즐겨하는 동호인입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면 발기부전을 예방할 수 있는 혹은 발기부전을 치료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운동하는 게 설마 발기부전을 일으키진 않겠죠? 당연하죠. 하루에 30분 이상의 땀이 나는 운동을 이렇게 꾸준히 하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건강하게 만들고, 이 발기부전은 사실 몸의 건강의 지표라고 볼 수도 있어요. 당뇨, 심혈관 질환, 뭐 고지혈증, 비만 이런 게 있으면 발기가 잘 안 돼요. 특히 당뇨가 있으면 발기는 최악이거든요. 왜냐하면 당뇨가 혈관을 다 망가뜨리기 때문에, 이게 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비만하지 않고 본인 자기 관리를 잘하면 당연히 똑같은 쌍둥이가 있다고 했을 때 한 사람은 자기 관리 열심히 하고 탁구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요. 한 명은 비만이 됐고 술, 담배 열심히 해요. 아니, 당연히 자기 관리 열심히 한 사람이 발기력이 꾸준히 유지가 되고 발기부전에 잘 빠지지 않고 오더라도 굉장히 늦게 오겠죠.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고 자기 몸을 계속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김관식님,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제품들은 모두 가짜입니까? 그렇습니다.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발기 도움을 되는 건 약간 보조제의 느낌이고, 이런
이 PD5 이니비터라고 얘기하거든요. PD라는 거가 이게 발기가 이렇게 혈관을 확장하는 그 물질들을 없애버리는데, PD라는 거를 차단시키면은 그 발기 확장되는 그 물질들이 몸에 계속 남아있어가지고 그 발기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은 전문 의약품밖에 없다. 그래서 나머지는 뭔가 짝퉁이거나 보조제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치 10주님께서 오늘 질문이 정말 많네요. 사실 발기부전 저도 이제 4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부터 예전만치는 못하죠. 그래서 저도 많이 신경 쓰고 있고, 비뇨기과 의사도 그런데 일반인분들 오죽하시겠습니까? 정말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정상인데 특별한 날에 쓰는 건 안 좋나요? 문제가 있을 때만 쓰는 게 좋나요? 정상일 때 조금 더 파트너를 이제 더 대만족 시켜주고 싶다. 그럴 때 한 번씩 쓰는 거 문제 없어요. 그런데 정상이라면 저용량부터 시작을 해야죠. 50짜리도 쪼개면 25 먹는 거거든요. 비아그라 계열 그 실데나필 25 먹어볼 수 있고, 타달라필도 5부터 시작해 보는 거죠. 그래서 저용량만 먹어도 원래 정상인보다는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SI 정님께서 선생님 타달라필 오므레 하루에 한 번 평생 먹어야 될런지요? 됩니다. 예, 진짜로 많이 먹고 있어요. 자, 최상기님이 약을 먹고 나서 만약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약간 심리적인 문제의 가능성도 되게 커 보이고요. 저기 이제 약을 다른 것로 한번 바꿔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런 건 있어요.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자위를 하거나 야한 동영상을 볼 때는 잘 되는데, 내 파트너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뭔가 이제 파트너에 대한 자신감 하락, 파트너한테 받은 트라우마, 이런 게 있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분은 발기능 자체는 정상인데, 그 심리적인 원인이 생긴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 거는 이 음경의 발기 기둥의 이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거니까, 그럴 때 이제 파트너하고 관계를 가질 때 이런 약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은 거고, A라는 약을 썼는데 잘 안 된다. 그러면 A라는 약을 용량을 올려볼 수도 있겠고, B나 C, D 다른 약으로 한번 바꿔보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엔젤님, 교수님, 그럼 발기 강직도가 70으로 관계를 하면 남성의 느낌은 90일 때와 같나요? 발기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관계하고 사정을 하면 사정한 느낌이 똑같나요? 자, 하나씩 볼까요? 발기 강력대가 70으로 관계를 하면 남성의 느낌은 90일 때와 같나요? 이제 70이 뭐냐면, 관계를 갖는데 삽입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발기가 된 거거든요. 이제 파트너도 이제 만져보면 굉장히 이제 충분히 발기가 됐다고 느낄 수 있을,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90은 그거보다 과하게 정말 약간 터질 것처럼 발기가 되는 거의 상태예요. 그래서 느낌은 70도 충분히 발기가 된 거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파트너가 훨씬 이런 단단한 거를 좋아하는 분이라면은 파트너가 만족도가 올라가면서 본인의 만족도도 올라가고 느낌도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이론적으로 70으로도 충분히 이제 만족을 느낄 수 있고요. 발기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관계하고 사정을 하면 사정한 느낌은 똑같나요? 저것도 이제 어쨌든 남자는 사정하면 사정하는 느낌은 대부분 비슷하죠. 근데 아무래도 제대로 발기가 된 상태에서 사정하는 게 좀 더 만족도 높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성의 경우는 발기가 잘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요? 저건 동의 못 하겠는데. 저것도 이제 여자분도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여성분은 너무 단단한 음경이 삽입이 됐을 때 그걸 부담스러워하고 아파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삽입은 되고 약간은 살짝 부드러우면서 삽입은 되는 걸 더 원하는 분이 있을 거고, 나는 엄청 단단한 게 좋아, 그런 걸 원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는 저것도 마찬가지로 여자마다 마찬가지로 여성도 좀 차이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부산 남자, 비아그라 먹었을 때 심장 쪽이 좀 안 좋았는데 엠빅스를 먹으면 괜찮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같은 계열의 이제 약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용량, 엠빅스 저용량 한번 스타트 해보는 건 찬성입니다. 예, 비아그라를, 근데 이제 비아그라를 최대 용량을 먹었을 때 효과가 있었다면 엠빅스를 저용량을 먹었을 때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저것도 저용량부터 다시 시도를 해보는 거고, 근데 먹을 때마다 뭔가 심장이 두근거리고
뭔가 부정맥이 생기는 것 같고 부작용이 크다. 그러면은 사실은 저거는 먹는 약으로는 어느 정도는 내려놔야 될 것 같고요. 주사약을 하든지 뭐 수술요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알리스 5mg 보험정은 안 되나요? 아직까지는 안 됩니다. 그 심지어는 이제 배뇨장애에도 허가를 받긴 했지만 이게 허가사항을 받은 거랑 보험이 되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보험은 안 되고요. 50대 시작하면 몇 세쯤까지 효과가 있을까요? 또 이론적으로는 계속 효과는 있죠. 다만 이 발기부전도 노화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용량을 썼을 때 내 몸의 컨디션이 계속 똑같다면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면서 발기력도 어느 정도 감퇴하기 때문에 같은 5mg으로 효과를 보는 이 능력치가 좀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럴 때는 이제 10, 20으로 올려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드는 것 때문에 내 몸의 발기능이 자연스럽게 감퇴하는 것 때문에 효과가 떨어진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예. 이론적으로 내 몸이 똑같다면 이 약은 먹어도 의존성이 없고 뭐라 그러죠? 계속 뭐 용량을 올려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내성이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비아그라 내성 없다고 해서 한창 자주 먹을 때 주 4회 이상 먹었던 적이 있는데 확실히 효과가 떨어졌어요. 어느 날은 100을 먹어도 전혀 효과가 없고요. 이것도 이제 같은 맥락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거의 다 6시 46분이 돼서 저는 오늘 강의 슬라이드 딱 3장 준비해서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질문이 정말 많네요. 자, 저는 시알리스 5mg는 강직도가 떨어져서 자이데나 75를 먹고 있는데 배뇨작용 효과가 차이가 있을까요? 저기 이제 시알리스 5mg와 자이데나 75를 뭐 이렇게 헤드 투 헤드라고 딱 같이 연구한 데이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자이데나 75도 작용이 좀 길면서 시알리스하고 비아그라 약간 중간 정도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변 보는데 편해지는 효과는 있을 거예요. 예, 당연히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 거다. 네. 타달라필 종류도 말씀해서 메모하겠습니다. 인터넷에 타달라필 한번 쳐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일 제가 실제로 많이 즐겨 쓰는 거는 샌돔, 99, 그 다음에 시알롱기, 포드림, 타오르 이렇게 많이 씁니다. 네. 근데 어차피 이거는 만약 저한테 오시면 그런데 그 근처에 이제 비뇨기과 가시면은 그 선생님이 또 쓰는 이 복제약들 종류가 있을 거라서 그 선생님한테 복제약 여러 종류 줘보세요. 제가 한번 실험해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선생님도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실 겁니다. 샌돔 처방을 3개월에 4알을 주는데 턱없이 적어요. 처방을 더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리고 3일에 한 번씩 먹어도 될까요? 참고로 샌돔 5mg. 야, 저 5mg을 4알밖에 안 주는 경우 저는 없는데요. 자신있게 얘기하시면 되죠. 예. 자네는 매일 먹겠다. 내가 강의, 이런저런 강의 들어봤는데, 그럼 한 달이면 30개잖아요? 그냥 3개월이면 90개 달라고 하세요. 줍니다. 이건 어차피 비급여고, 저는 막 200개, 300개, 500개 드린 적도 있어요. 네. 비급여라서 이건 나라에서 어차피 관여를 안 하는 거는 자기 돈 내고 사 먹는 거거든요. 보험 재정에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3일에 한 번씩 먹어도 될까요? 저것도 선택을 해야 되죠. 내가 데일리로 먹어서 몸을 만들어 놓고 싶은데 데일리는 조금 오히려 과하다 그러면 이틀에 한 번 정도 먹어보면 괜찮고요. 또 나는 좀 특이하게 이틀에 한 번 먹어도 잘 유지가 된다 하면 본인이 3일에 한 번으로 바꿔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3일에 한 번 먹어봤더니 역시 이거는 좀 효과가 약하다 그러면 다시 이틀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또 막 정해진 걸대로 너무 막 이게 스트릭트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고. 선생님도 혹시 드시나요? 꾸준히 먹으면 좋다는 게 좀 혹하네요. 비뇨기과 선생님들 중에서도 타달라필 5mg 매일 드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예. 약값이 그 정도 한 달에 한 4만 원 정도 투자해서 먹는 분도 많고, 예. 그래서 저도 가끔 먹을 때 있습니다. 네. 이대진님, 처방 없이 개인적으로 구해서 처방 없이는 안 돼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제 SNS 자신감 충전할 수 있는 여기까지 문장 받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했죠. 남자의 발기도 굉장히 이 심리적인 게 작용을 하니까 본인의 자신감, 자존감이 올라가면 발기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또 발기약을 써가지고 발기력이 좋아지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새벽 발기가 된다. 그러면 내가 20대로 돌아간 것 같으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우울증 치료 효과도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낮에도 굉장히 활력이 느껴진다.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이 잘 됐을 때의 그 자신감, 충전 이런 거 말로 못하는 거죠.
자, 질문을 마지막으로 2개만 더 받아볼게요. 비뇨기과 3차 병원 진료는 그냥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모든 3차 병원은 기본적으로 1차 병원에서 소견서나 진료 의뢰서를 가져오시는 거 뭐 몇천 원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떼오는 걸 추천합니다. 이상진님, 선생님 덕분에 진짜 남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저도 오늘 보람찬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질문도 많고, 이게 사실 민감하고 좀 부끄러울 수도 있는 내용인데,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성문화를 이제 오픈하고, 서로 좀 얘기할 수 있는 문화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또 오늘 좋은 시간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좋은 저녁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